2월 25일 시장 정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미국 시장은 일단 나쁘지 않게 끝이 나긴 했습니다. 종합. 지금 나스닥은 전체적인 모습 자체가 상승 추세는 깨졌다. 이렇게 얘기는 일단 해드렸어요. 상승 추세는 일단 깨졌고, 지금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이전에 고점 한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한번 있었고, 지금 이 패턴선 안에서 아래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이죠. 아직까지 뭐 흐름이 하방으로 완전히 방향을 잡은 건 아니고 1898포인트가 기준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국 시장이 상방으로 만약에 움직이려고 하면 위쪽의 지수가 2948, 22,950포인트 정도 돌파 안착을 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는 다시금 여기 위에 있는 상방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 상태예요. 그렇죠? 불확실성이 좀 많이 커진 상태고, 그 부분 때문에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래도 이제 시장이 조금 상승을 하니까 조금 안정세를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요. 2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91.2포인트로 발표가 됐는데 시장에서는 87포인트 를 예상을 했는데 좀 많이 올랐습니다. 자,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좀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 자체는 일단은 앞으로의 경기 자체가 좀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고용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사람이 많다면 향후에 소비를 하는 게 좀 많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고용 압박도 좀 줄었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죠. 단지 이제 미국의 경기가 조금 더 소비가 활성화되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리스크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의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 니플 안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확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일단 했는데, 일단은 지금 관세 부분의 이슈가 조금 애매해졌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괄적으로 15% 관세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했었고, 징벌적 관세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 부분이 좀 안정화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요인 자체도 조금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하는 추측들도 있는 상태죠.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시장은 추측이 좀 많은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는 부분도 약간 좀 우려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샌디스크가 최근에 굉장히 좀 급등을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금 좀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4%까지도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는데, 어제 조정이 굉장히 크게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지금 뭐 어차피 위로 올라가고 있는 흐름 자체 크게 바뀌지는 않았고, 안 좋으면 뭐 패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참고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샌디스크가 밀렸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점유율 방어를 잘할 것이다. 그래서 샌디스크가 계속해서 좋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도 판단은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들이 다시금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예측이죠. AI가 위협이 아닌 도구다 라고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전 같은 경우에는 AI를 써보니까 AI가 엑셀도 필요 없고, AI를 써보니까 워드도 필요 없고, 글도 이제 AI가 써주고, 파워포인트도 AI가 만들어주고, 뭐 이러다 보면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회사들이 좀 더 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담감, 이런 부분이 일단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는 다시금 AI가 도구로서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된 얘기들 일단은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이 불확실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부분도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 시장은 요즘 계속 거래가 동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서도 계속 좀 뻗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오늘 1.78%나 일단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이제는 6,000포인트도 완전히 넘어서주는 그런 상태. 시장 안에서는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자꾸 놓치는 그런 경향들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그냥 지금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지수도 있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모양이 나오면 사고, 깨지면 팔고, 안전마진 나오면 안전마진 챙기고 하는 부분을 조금 기계적으로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드니까 오늘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부담이 저는 드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60분 봉상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긍정적으로 시각을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현재 60분 봉상의 저점은 지금 몇 포인트냐 하면 5866포인트, 아니 죄송합니다, 5775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탈되기 전에는 조정을 받더라도 단기적인 흐름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요즘 잘 못 간다 뭐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패턴이 지금 갇혔죠, 그렇죠? 패턴이 갇힐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아직까지 완전히 갇혔다라고 보기엔 조금 그런데 갇힐 가능성은 일단 있어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간다, 이게 시장 안에서는 거래소가 가다가 이제는 코스닥이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시장이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기보다는 강하게 가는 쪽으로 그냥 계속 붙어서 가고 약하게 가는 쪽은 나중에 돌리면 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 일단 하시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가 굉장히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하루입니다. 먼저 보이는 게 현대오토협의가 오늘은 13% 정도 기염을 토하면서 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고, 크게 의미는 없어 보여요. 이것도 주가가 밑으로 밀리다가 지금 박스권 상단까지 와서 오늘 윗꼬리를 좀 달아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아직까지는 그냥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고려아연이 오늘 강세입니다. 고려아연은 예전에 변동성은 크지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기아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현대건설은 예전에 패턴 돌파할 때 이때였죠. 원자력 관련된 종목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패턴 돌파할 때 이때였죠. 공략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까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해드립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불안하다라고 하더라도 전일 저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종목은 일단은 홀딩이다. 적어드릴게요. 전일 저가,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홀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장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일단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찌되었던 그런 부분이고, 오늘 LG화학이 좀 의미가 있었어요. LG화학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제 얘기는 하긴 했는데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를 돌릴 때가 됐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일단 해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장기로 하는 종목들 중에 이 종목을 끼워서 넣을까 말까는 좀 고민이죠, 그렇죠? 오늘은 11% 정도 일단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흐름 자체는 지금 보면 외국인들 매매가 조금 더 강한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최근에 지금 보면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하락했던 추세는 지금 돌리고 있죠. 보이시면 체크 돌리고는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내일부터 천천히 타이밍을 봐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내일부터 천천히 타이밍을 봐도 늦지 않을 것 같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신 분들은 안전마진 챙기고 전혀 저가 안 깨지면 또 홀딩,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외에는 오늘 삼성생명 좀 오르고 있고 현대차가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우리가 예전 추세가 돌리고 있어요 라고 얘기는 하면서 이전 고점 돌파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 종목이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면 박스권 상단 돌파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벌써 이전 고점 언저리까지 왔기 때문에 고점 근처에서 어떻게 흐름을 잡는지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타이밍 나오면 다시 또 언급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급하지 않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조금 묘해요. 이 종목은 우리 저번에 얘기를 할 때 대한항공을 관심 종목으로 일단 넣었고, 이전에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가 하나가 있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었죠. 이 박스권 돌파를 하면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슈팅이 나왔어요. 시각을 같이 한번 맞춰서 보도록 하죠. 무슨 시각? 지금 얘는 오르고 빠지고 돌리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상방으로 간 건 아니죠. 이게 전체 추세가 상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가격권까지 이렇게 돌파를 해야 상방으로 마련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아리까리하게 지금 보고는 있는데, 이전에 얘기를 했는 대로 공략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뭐 가능할 걸로 일단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공략을 하면은 이전 고점 언저리까지 노리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8% 이미 뜨고 난 다음에 공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관심 종목 잡을 때 미리 우리 선발대 보내자 뭐 이렇게 해서 선발대 보내신 분들은 체크를 일단 해두시고, 아니신 분들은 제가 타이밍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관점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의미는 없어 보이긴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은근히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움직이고 있는 게 확실히 이제 로봇이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거는 올릭스입니다. 올릭스가 오늘 최고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고, 단지 올릭스는 지금 확장이에요. 확장 상단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공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 확장선 끊는 거 있죠? 보이시면 체크. 요 확장선 끊는 부분 상단을 돌파를 못하고 뭐 전일 저가 깨는
흐름이 보인다든지 단기적인 추세가 깨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물량 조금 줄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고 보시고요. 두 번째는 SPG 올라갑니다. 오늘 9%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SPG는 보시면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의 추세가 이러고 있고, 단기 추세로는 지금 전환이 된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단기로 접근하신 분들은 여기가 저점이 돼요. 중간 저점을 보기보다는 126,000원 정도 안 깨지면 크게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략을 해보시려는 분들은 좀 기다려 보세요. 이게 아마 내일이나 아니면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 초에 쉬나요? 어쨌든 타이밍이 일봉상으로 타이밍이 나올 걸로는 보이니까 참고는 일단 해두시고 관심으로 일단 잡아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 다시 움직이고 있고요. 유엘 로보틱스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의 흐름이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이고, 그쵸? 그리고 이때 돌파했는 거 보이죠? 보이시면 체크. 자, 이렇게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돌파하고 멈췄던 가격권을 한 번 더 돌파를 해줘야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 모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129,200원을 돌파를 하면, 129,200원 돌파를 하면 이중 칩니다. 이중 바닥을 치니까, 대표님 이중 바닥 이런 거 저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우리 멤버십 교육이 있죠? 한 달에 5만원짜리. 그거로 해서 요번 다음 주입니다. 그쵸? 다음 주에 진행을 하게 되니까 그건 참고는 일단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쉬는 날이네요. 우리가 월요일에 항상 멤버십을 했는데, 요거는 강의를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따로 문자 한번 보내드릴게. 알겠다, 확인. 다음 주 월요일 쉬는 날이라 가지고 미리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쉬는 날을 잘 체크를 못해요. 제가 쉬는 날 잘 체크를 못해서. 자, 3연점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트레가이 움직이고 있고, G2G 바이오는 의미가 있긴 한데, 요거는 오늘 저가만 안 깨지면은 재밌어질 수 있어요. 98,300원 98,300원만 안 깨지면 좀 재밌게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은 주가가 다른 로봇주에 비해서 많이 밀리지 않았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봉상으로 벌써 추세를 잡았어요. 그렇죠? 추세를 잡고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고점 수준은 여기에 일단 위치를 하고는 있는 중이고, 밀렸다가 지금 이미 추세선이 꺼진 상태라서 바로 위에 저항이 있긴 한데, 그렇죠? 추세선이 꺼진 상태라서 조금 더 기대가 됩니다. 다른 종목보다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주들 중에서는 좀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모백스는 오늘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JS링크 뭐 이런 종목도 원익 뭐 이렇게 IT슨 글로벌 오늘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IT슨 글로벌이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모양이 거의 흡사한데, 이것도 이제 보면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의 추세가 여기 있죠. 여기가 저항이죠, 그렇죠? 여기 저항 잡아주시고, 저항을 돌파를 요날 했죠. 요날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그쵸? 이전 고점의 저항이 있긴 하고 똑같습니다. 흐름 자체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잡아가고 있네요. 자, 시장이 무서워요, 그쵸? 근데 우리가 복권을 살 때, 복권을 사면은 이게 지금 당첨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확률이 적으니까 이런 고민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복권을 사지 않는 사람은 그걸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복권을 사야지 뭐 당첨이 되든 말든 둘 중에 하나를 하지, 복권을 사지 않은 상태에서는 굳이 복권이 당첨이 될지 안 될지를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 좀 많이 불안한데, 아니면은 종목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걸 못 잡아서 고민이 되는데 라고 하는 고민을, 주식을 안 사면 고민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맞나요? 당연한 거죠. 주식을 사야지 수익이 날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저번에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도 있어요. 배가 가장 안전한 곳은 항구에 정박되어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죠? 항구에 정박을 해서 이렇게 닷을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항구에 꽁꽁 매놓으면 뭐 태풍이 오든 뭐가 오든 가장 안전하죠. 대신에 뭐는 못해요? 오징어는 못 잡아요. 낚시도 못하고. 왜냐하면 거기에 안전하게 메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낚싯배가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뭐 파도가 치든 뭘 하든 간에 리스크를 지고 나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주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릴 때, 비를 한 방울도 안 맞으려고 하면 내일 비가 올 것 같은데, 야 우리 그래도 밖에 놀러 나갈까? 그러면 내일 비 오면 어떡해? 비 오면 우산 쓰면 되지 라고 했을 때, 우산을 쓸 때도 비를 한두 방울 맞고 우산을 쓰는 거지, 비가 떨어지지도 않는데 우산부터 쓰고 있는 거는 아니죠. 마찬가지로 시장에 리스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판단하는 부분은 뭐냐면, 비가 올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우산만 챙기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놀 수 있으니까. 집에만 있고 싶어요. 근데 밖에서 놀던 애들은 굉장히 즐거워 보여요.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죠? 답이 없죠. 그렇게 되면 밖에서 즐겁게 노는 애들을 부러워하지 않든가, 아니면 나도 우산 챙겨서 비 한두 방울 맞으면 우산 쓰고, 또 우산 쓰고 비 맞으면서 우산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밖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그런 걸 즐기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겁이 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겁이 나는데 이게 계속 시장이 올라가면 나중에 또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럴 때는 머리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항상 이제 말씀을 해드립니다만은 햄릿이 되지 말고 돈키호테가 되어보는 거야. 돈키호테가 머리로 아무리 굴려봤자 답은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시장이 계속 뻗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늘 자동차를 우리가 지금 못 잡은 게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지금 자동차를 못 잡았잖아요.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못 잡았는데 비공식적으로야 뭐 현대차도 얘기를 했고 장기적으로야 ETF도 얘기를 했고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지금 못 하신 분들 위해 제가 타이밍 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십시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